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 이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역삼동에 위치한 휴먼터치빌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99년도에 완공된 건물이라 실리콘 노후화로 인한 장마철 누수 피해를 대비하고자 외벽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였습니다. 총 10회쯤까지 이루어진 주상복합 단지로 사진에 보이는 양쪽 투포인트를 작업하였는데요. 앞면은 6라인, 측면 쪽은 4라인으로 외벽 실리콘 공사를 하였습니다. 로프를 타고 하는 고위험 작업이라 사전 준비가 필수인데요. 작업 전 작업자 이수증 확인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방지에 주의하며 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 안내문에 공사 안내문을 공지하여 입주민들께 사전 공사 안내를 드렸습니다. 외벽 코킹 작업은 고층 아파트의 아찔한 높이에서 로프에 의지하여 외벽을 보수합니다. 고층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 작업 시작 전 안전을 위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작업자를 지탱해줄 로프를 이중으로 연결하고 옥상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와 작업합니다. 로프는 수평이 되지 않게 묶을 경우 로프가 조금씩 위로 이동하여 자칫하면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어 수평이 되도록 묶어줍니다. 로프를 타기 전 작업 도구와 안전모, 하네스를 착용하여 작업 준비를 완료합니다. 로프를 타고 천천히 이동하여 작업할 공간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고 최고층부터 작업하며 내려옵니다. 사진만 봐도 외벽 크랙이 심한 상태이고 실리콘도 많이 노후되어 누수에 취약해 보이는데요. 벽 곳곳에 번지르 생겨난 균열들이 아래에서 보던 것과 다르게 상태가 심각합니다. 창틀뿐만 아니라 외벽에 크랙이 생기면 그 크랙 사이로 빗물이 침투되고 빗물이 침투되면 철근이 녹슬어요. 녹이 나면서 콘크리트를 밀어내죠. 콘크리트를 밀어내면 박리가 생기고 금이 심하게 갈라지고 심지어는 콘크리트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벽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미세한 틈이 발생하면 그 속으로 빗물이 침투해 누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행되는 작업은 노후된 실리콘을 제거하는 시공부터 하게 됩니다. 외벽 균열 외에도 아파트 누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데요. 바로 창틀에 부착되어 있는 실리콘 때문입니다. 창틀하고 외벽 사이에 실리콘으로 마감이 되는데 실리콘 마감이 오래되면 노후화가 되어 노후화된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실리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실리콘을 제거하지 않고 덧방을 하게 되면 완벽한 보수가 되지 않고 떨어져 나와 또다시 누수 피해가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실리콘을 완벽히 제거하고 프라이머 작업 후 실리콘 마감을 합니다. 보강 작업을 위해 실리콘을 바르기 전 사이를 메워줄 백업제를 안에다 꼼꼼하게 채워 넣어서 실리콘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끔 합니다. 간혹 오래된 아파트들을 뜯어보면 옛날에는 신문지를 말아놓기도 하여 오래된 신문지가 나오는 곳도 있는데요. 요즘은 저렇게 백업제를 사용하여 작업을 합니다. 기존에 발라놓았던 실리콘부터 꼼꼼하게 제거를 해준 뒤 실리콘 접착력을 한껏 더 높여줄 프라이머를 발라준 후 실리콘을 발라야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리콘이 콘크리트나 세시에 부착되었을 때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라이머는 접착력을 강화하는 본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실리콘 수명이 2배나 차이 납니다. 접착력 강화를 위한 프라이머까지 발라주고 나면 그 다음으로 실리콘을 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다우실 988 실리콘은 기오염성으로 오염이 안 되며 신축성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실리콘 작업인데요. 맨 위층부터 천천히 내려와 실리콘 작업을 시작합니다. 바를 부위를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해주고 틈없이 꼼꼼하게 실리콘을 쏴준 뒤 표면을 정리하고 빗물 한 방울 셀 틈 없이 꼼꼼하게 작업을 합니다.
한꺼번에 작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라인을 반으로 나누어 반반 작업하여 라인당 총 2번의 작업을 합니다. 창틀뿐만 아니라 외벽에도 크랙 부분을 실리콘을 쏘고 표면을 정리하여 작업합니다. 한쪽과 안 한쪽을 비교해보면 공사 전 실리콘 노후화로 인한 누수 피해가 심각하였을 것 같은데요. 외부 창에 실리콘을 통해 들어온 빗물은 벽과 천장까지 번지면서 곰팡이까지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실리콘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상을 보면 실리콘을 먼저 창틀에 도포하고 그 다음 외벽 크랙 부분까지 쏴준 뒤 고무헤라로 실링면 표면을 고르게 정리하여 메꿔줍니다. 보이지 않는 외벽이지만 시공은 언제나 반듯하고 깔끔하게 해드려야 하고 가장 중요한 방수 기능을 할 수 있게 실리콘을 강하게 밀착시켜주면서 꾹꾹 눌러줘야 압착 실링 처리가 잘 됩니다. 고무 재질의 헤라를 이용하여 일정한 각과 방향으로 같은 힘을 주면서 실리콘을 반듯하게 정리해줘야 하는 단계로 정성과 기술의 완벽한 조합이 있어야만 고품질의 시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고층 외벽에서 로프를 타고 완벽하게 이뤄내는 작업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는 거 아시죠? 좋은 날씨에 베테랑 전문가에 의한 시공을 해드렸고 완벽한 시공으로 작업을 완료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나머지 건물 앞쪽 6라인의 외벽 실리콘 작업을 하였는데요. 건물의 앞쪽은 인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라인을 치고 관리자의 통행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로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하고 로프 작업을 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측면 외벽과 같이 앞면도 먼저 기존 실리콘을 제거하고 백업제를 꼼꼼하게 메꾼 후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프라이머를 바르고 실리콘 작업을 하였는데요. 새로운 실리콘을 투입 충전해야 하는 과정으로 숙련된 노하우와 스킬이 없다면 시공 자체가 힘들고 총처럼 생긴 무거운 전동권을 들고 있기도 힘들 정도로 손목과 팔에 상당한 힘이 들어가야 하는 충분한 기술과 내공이 필요한 실리콘 충전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측면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라인당 반으로 나누어 작업 진행하였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점이 실리콘 교체 주기인데요. 작업자의 시공 스킬이나 방법에 의해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실리콘 교체 주기는 5년 주기로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일조량이 많거나 높은 층일수록 자주 해줘야 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 시작 전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 공사를 진행해보세요. 이로써 역삼 휴먼터치빌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 외벽 앞면과 측면 모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장마철 누수 피해 걱정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이름은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오래된 경험으로 만족도 높은 시공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업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